네, 지금 도색이 완료됐고요. 이제 조립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 원래 레바 블록이 이게 지금 2분의 1짜리인데, 여기는 이제 그 플라스틱 캡으로 AB하고 PT 라인이 전면이 막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빨간 뚜껑. 그리고 이제 다 빼야 돼요. 이거는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임시로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 P 라인, 우측 T 라인. 이거를 만약에 이쪽으로 빼야 될 일 있으면 이쪽에 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쪽으로 빼면 180도 호수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니뿔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양쪽에서 뺄 거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걸 빼서 전면에다가 이제 다시 새지 않게 체결을 할 겁니다. 꽉 조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압력이 상당히 세요. 지금 이 기계만 해도 압력이 150kg이기 때문에 꽉 조여 줘야 됩니다. 아주. T라인은 그렇게 극압을 받진 않아요. 막혔을 때만 극압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극압을 받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게 호수가 꽂히는 니플들은 한쪽은 그냥 일반 나사처럼 생겼고, 한쪽은 이렇게 4번 타입 같은 경우 약간 볼록하게 볼처럼 되어 있고, 5번 타입은 속으로 이렇게 접시모양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호수가 꽂히는 부위는 절대 테프론 감으시면 안 돼요. 그 볼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밀착이 돼 갖고 오일이 안 새게끔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 간혹 제가 보는 경우가 있는데, 호수 채우는 부분에도 테프론을 감으시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테프론 이물질이 여기 볼 쪽에 이렇게 좀이라도 걸치면은 그 두께만큼 꽉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일이 누유가 돼요, 그게. 네, 거긴 절대 테프론 감으시면 안 되고, 나사산, 그러니까 PT 나사산이라 해가지고, 나사산이 일정한 굵기로 파진 게 아니라 초입에는 가늘고 점점 들어가면서 굵어지거든요, 나사산이, 지름이. 그런 거는 이제 쪼이면 쪼일수록 더 단단하게 꽉 체결이 돼요. 그게 조립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니플 준비하고 테프론 감고 또 이렇게 조이는 것도 막 조이는 건 아니고 다 방향을 맞추면 조이고 하다 보면 은근히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조립 시간도. 그리고 유압은 꼭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꼭 유량이 들어가야 돼요, 유압이. T라인은 말 그대로 탱크로 다시 드레인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글로 유압이 들어가면 아예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고 잘못하면 이게 레바 블록이 좀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하실 때는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굴착기용인데, 굴착기 같은 경우는 카플링을 꽂으시고,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작동 방법이 조이스틱 비례 제어 방식인지 아니면은 페달 방식인지 두 가지. 그러니까 현대 장비 같은 경우 두 가지가 다 돼요. 페달도 되고 비례 제어 레바 스틱에서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페달을 쓰는 게 좋아요. 페달을 이렇게 딱 제껴 놓고 거기다가 뭐 고정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받침대를 만들어서 고정을 해서 그쪽에서 그 작동이 되게끔 아예 유량을 열어줘야 돼요. 스틱을 움직이게 버켓이 움직이잖아요. 유량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유압도끼도 마찬가지로 유량을 보내줘야 돼요. 커플링만 연결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게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왜? 포크레인 유량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딱 제껴놓고 테이프로 이렇게 딱 살짝 발라갖고 다시 원위치가 중립으로 오지 않게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로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딱 집게 라인에 만약에 이제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집게 라인 스위치거든요. 집게 라인 스위치를 한쪽으로 딱 제껴놓고 엔진은 스로 상태에서 얼렁 내려와서 레바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도끼날이 내려온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끼날이 내려오면은 P라인으로 지금 유량이 가는 게 맞고, 만약에 한 3초 정도 눌렀는데도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얼른 빨리 가셔갖고 레바를 반대쪽으로 해놓고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작동이 됩니다. 그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P라인으로 유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T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셔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안 바꾸고 뭐 다른 일 뭐 이렇게 잠깐 뭐 1, 2분 동안 하면은 괜히 기계만 망가져요, 기계만. 그건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실린더로 가는 라인, A포트, B포트.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서 제작품 기계인데, 유압도끼인데, 모다가 뭐 상태가 안 좋고, 뭐 차단계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엔진 타입인데 모터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 엔진 타입을 모터 방식으로 바꾸면 기존에 있던 엔진 용량하고 모터 용량하고 비슷해야 돼요. 만약에 용량 자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분명히 유압 펌프가 CC가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 유압 펌프 CC가 많이 차이 나는 거를 그냥 모터를 그 자리에 모터만 교환한다고 해서 그 정상적인 유압 도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압 펌프가 몇 cc인지, 그리고 CC가 안 맞으면은 유압 펌프까지 바꿔야 돼요. 근데 유압 펌프하고 모터를 바꿨는데 예를 들어 실린더가 또 단면적이 안 맞는다. 그럼 실린더까지 바꿔야 돼요. 쪽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모든 거를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조화롭게 그걸 맞춰야 돼요. 그냥 부품 하나만 딱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존에 5마력 모터를 썼던 걸 다시 5마력으로 바꾼다.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기존 거랑 똑같은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부품을.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자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규모로 영세하게 뭐 1년에 한 두세 대 정도
그냥 대충 만들어 갖고 파시는 분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압에 관련된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리만 알고, 아, 얘 이 호수는 여기에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 정도의 원리만 아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들어진 기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컨대 뭐냐면 어떤 식으로 뭘로 비유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5톤 차를 만들었어요. 5톤 차를 만들었는데 5톤 차에다 1톤 차 엔진을 올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톤 차를 만들었는데 1톤 차에다 15톤 차 엔진을 올려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톤 차에다가 반대로 타이어를 1톤 차 타이어를 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자동차가 실을 수 있는 톤수, 그리고 거기에 맞는 타이어, 거기에 맞는 엔진, 이 세 가지가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죠. 바로 이게 그 유압도끼가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모터 마력수, 펌프 cc, 그리고 실린더 내경, 지름, 이 세 가지를 맞추셔야 돼요. 그걸 잘못 맞추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그냥 막 쫙쫙쫙 움직여. 힘은 하나도 없어. 나무를 제대로 못 보게. 그럼 그건 완전 잘못 만든 거예요, 이게. 그거는 확실하게 잘못 만든 기계가 맞습니다. 세 가지를 갖다 조화롭게 맞추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그거를. 자, 그리고 유압 호수는, 사실 유압 호수도 상황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유압 호수는 이제 장비에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지게차 같은데 이제 롤라, 그러니까 마스터 쪽에 롤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롤라를 타고 호수가 계속 꺾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그런 호수들은, 이런 호수를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수명이 짧아요, 그럼. 거기에 쓰는 호수가 또 따로 있어요. 겉에가 만질만질해갖고 좀, 그 호수는 안에 그 철심이 감겨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꺾일 때도 그 내구성이 좋은 비금속이 소재로 된 게 감기거든요. 제가 그 정확한 소재는 모르겠는데, 그 심플렉스 호수라고 그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철심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일반 그 유압 호수는 이 속에 와이어가 이제 몇 겹이 그 감겼냐, 그거에 따라서 1와이어, 그리고 2와이어, 그리고 4와이어, 그렇게 이제 그 부르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2와이어예요. 2와이어. 와이어 철심이 두 겹으로 감긴 거, 이것도 2겹짜리예요. 2겹짜리 같은 경우는 6W들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제 유압 압력이 만약에 뭐 300kg 이상, 그리고 배압을 자주 받는 그런 상황, 그럴 경우에는 4와이어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호수가 굵을수록 와이어 철심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가는 것보다 굵은 게 같은 압력에서도 견디는 힘이 약해져요. 굵을수록 오히려. 그래서 4와이어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1와이어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따지면 100kg? 100kg 정도. 유압 압력 100kg 정도. 그 정도까지는 꼭 2와이어 안 쓰셔도 돼요. 이제 가격 차이는 좀 있어요. 와이어 철심 감긴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건 1와이어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지금 유압을 직접 받지 않는 라인, 그 라인은 뭐냐면 탱크에서 오일 빨아들이는 거, 그리고 T라인, 드레인, 호수, 이런 거는 어딘가를 딱 막지 않으면 압력이 안 생겨요, 아예. 그런 거는 굳이 비싼 돈 주고 2와이어를 쓰실 필요 없어요. 1와이어를 쓰시면 돼요. 1와이어. 그리고 와이어가 많이 감길수록 이 호수가 또 뻣뻣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다루기가 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와이어 철심 감긴 것도 특성에 맞게 쓰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 2와이어고 지금 드레인 쪽하고 흡입 쪽에만 1와이어를 쓰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린더가 기성이 아니라, 원래 이 실린더 사이즈는 기성이 닛불이 보통 2분의 1로 나와요. 2분의 1인치로 나오는데, 저희는 혹시라도 나중에 유량이 많이 필요한 기계에 혹시 쓸 것까지 대비해서 그 위에 사이즈 4분의 3으로 제작을 의뢰하거든요. 이 실린더는 저희가 제작 의뢰해서 나온 실린더고 기성으로 나오는 실린더는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공장에다 제작 의뢰를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린더 이렇게 판매하는 데서는 저희랑 똑같은 실린더를 바로 구매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굴착기가 들어갈 건데, 굴착기가 그 카플링이 지금 껴져 있는 게 평카플링이에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킥커플러를 여기다 끼면은 당연히 안 맞죠? 아예 제품이 틀린 거니까. 그래서 평카플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 회사 거, 같은 회사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순놈을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순놈을 저희가 어떤 회사 건지 정확히 그걸 구하기 좀 그래서, 일단은 그 카플링 순놈을 여기다 바로 꽂을 수 있게끔까지 이렇게 닛불을 여기다 이제 꽂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끝났는데, 이 레바블럭은 손잡이는 이렇게 수평으로 꽂을 수 있고 수직으로 꽂을 수 있어요. 근데 수직으로 꽂게 되면 이렇게 굵은 나무를 뽀개면서 자빠지면서 레바를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은 레바가 쉴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스풀, 밸브가 망가져요. 그러면 이제 수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이게 깨지고 뭐 하면 뭐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수평으로 이렇게 꽂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도끼날을 마지막으로 이제 장착을 하고, 도끼날을 낄 때는 양손으로 잡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실린더 로드를 약간 이렇게 편하게 올려주면 좋아요. 낮으면 끼기 힘들어요. 그래서 꼭 장갑을 끼시고요. 꼭 장갑 끼셔야 돼요. 이게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엄지와 검지 가랑이 사이에다 도끼날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센터에다, 여기 센터에다 끼고, 왼손으로 항상 이거 너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꽉 잡고 같이 들어줘야 돼요.
양손으로 같이 들어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첫이빨만 잘 맞추면 돼요. 이렇게. 2바퀴 정도 돈 다음에 손을 놓으셔야 돼요. 한 바퀴 돌았나 생각할 때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걸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2바퀴 이상 돌아갔을 때,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 돌아야 돼요. 이렇게 빙글빙글. 이게 이제 무거우니까 첫이빨도 제대로 안 걸쳤는데 망치 갖다 막 때려 집어 넣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본인만 손해. 왜? 이게 도끼날이 뭐 1, 2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도끼날이 비싸요. 비싼데 그렇게 해서 망가뜨려 놓으면은 실린더 로드 쪽에 나사사는 줄 갖고 이렇게 갈면 되는데 이 너트는 못 갈아요. 내경이라. 그리고 선반기계에도 물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물리기가 힘들어요. 나사산을 다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도끼날 뭐 다시 구입하든지 아니면 이걸 잘라갖고 다시 떼워서 뭐 수리를 해야 돼요. 그 잠깐만 그게 힘들어도 잘 조이면 될 걸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항상 물건 출고할 때 다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직접 끼면서 잘 도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보내요, 저희가. 근데 그게 물건이 현지에 가가지고 갑자기 나사산이 안 꽂히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도는 게 거기 가서 왜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야지. 뭐 처음부터 원래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무조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저희는 거짓말 시키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신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뭔가 본인이 실수해가지고 좀 잘못해갖고 뭐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막 처음부터 거짓말을 끝까지 막 밀고 나가면 이제 괘씸죄가 이제 거기에 추가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 있게 사실적으로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은 또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끼날을 꼈고요. 도끼날을 그렇게 끼는 거 빼는 건 이제 역순이긴 한데 십자날 같은 경우는 역순을 빼시면 되고 십자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절단목 나무다 그런 거 딱 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놓고 도끼날을 내려요. 내려갖고 여기 한 3, 4cm까지 내린 다음에 이걸 풀르세요. 이렇게 풀르고 이제 거기 근사치 닿으면 다시 살짝 올려가지고 또 돌리고 이 너트 높이는 5cm입니다. 5cm. 5cm가 딱 다 되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바로 요 각 근사치에서 나무에 뚝 떨어지게. 그러면 바운드 안 먹어요. 가까우니까. 그냥 나무에 도끼날 손상도 없이 바로 뚝 떨어집니다. 예, 빼실 때는 십자날은 그렇게 빼시는 거고 십자날도 마찬가지예요. 열 십자의 정센터에 엄지와 검지를 걸치고 왼손은 꼭 너트를 잡고 같이 힘을 주신 다음에 돌리시면 돼요. 제가 그 영상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좀 약간 서투르신 분들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많이 끼니까 금방 맞추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서툴러서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질 내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하시면은 뭐든지 일은 성질 내면 일이 안 돼요. 그냥 침착하게 하면은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라벨 붙이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유압이고 유압 프레스 형식의 도끼날이 붙기 때문에 항상 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손조심 주의 경고 표시를 전면에도 항상 이렇게 붙여 나가고요. 손조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절대 잡을 때 위에 손가락 올리시면 안 돼요. 옆면을 이렇게 측면만 잡으셔야 돼요. 손가락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나무 위에다. 그리고 저희 라벨 출고 날짜 적힌 거 모델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600T는 다 600T지만 모양 구조가 지금 밑에 뒤에 받침대도 넓고 링크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기계보다 커요. 더 재원이. 그래서 이거는 전면에서 볼 때 가로가 860mm 그리고 깊이 역끝선까지가 1280 나옵니다. 1.28m. 그리고 높이는 1850. 저보다 항상 더 크죠. 1850이에요. 높이는. 지금 이 라벨을 실크지를 쓰는데 출고 날짜를 매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오랜 기간을 못 가요. 이제 검은색으로 쓰긴 하는데 이제 좀 형편이 되면은 레이저 마킹기를 좀 들여놓으려고 그래요. 그 레이저 마킹기에다가 그때 레이저로 스텐이나 아니면 알루미늄에다가 아예 레이저로 마킹을 해서 이제 출고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것만 들여오면 되는 게 아니라 올해도 기계 이것저것 막 바꾸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계속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막 계속 욕심내서 막 필요하다고 막 다 사들이다 보면 바로 다 사들이자마자 공장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고 좀 이제 여유가 되면은 레이저 마킹기를 이제 들여놓을 겁니다. 이제 완성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성품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 들어가는 부속 자재들은 다 저희가 설계 떠서 제작을 했고 지금 요 모델 요 디자인은 거의 한 15년째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제작한 제품이라 프레임에 대한 내구성 같은 거는 이미 15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게 없기 때문에 내구성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굴착기용이라 이제 공투 굴착기가 찰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링크를 장착했고 그리고 이 링크를 너무 밑에다 달면은 버켓이라고 생각하면 버켓 너무 뒤로 제끼면은 그 암대에 혹시 간섭받을 수 있을 거 생각해서 특히 견인고리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상단에다 올렸고, 상단에 올리면 오히려 차기도 더 편해요. 그래서 상단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600T 트랙터용이랑 비슷해요. 카플링집 있고요. 그리고 중장비가 이제 굴착기가 링크를 찾아보면 지형이 안 좋은 데서 탈부착을 하게 되면 이제 기계가 혹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받침대 브라켓을 600T 트랙터용보다 150mm, 15cm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왜냐하면 이게 무게중심이 링크가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 무게가 바닥에서 좀 올라온 상태라 무게중심이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더 넓혔습니다. 넓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600T하고 600C는 이 프레임 상판, 기둥, 바닥재, 밑에 바닥 보강재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외의 것들은 다 달라요. 제작하는 거 과정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600T를 600C로 개조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개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600C는 여기가 뚜껑이 있어요. 이거 타공돼 있어요. 구티가 타공되고 여기 뚜껑도 들어가고 오일 주입통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에어필터, 오일 에어필터에다가 석션 파이프에다가 그 속에 파이로 그 석션 필터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유압 작동류를 빨아당기는 호스 파이프가 또 들어가야 되고, 파이프만 또 2개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좀 틀려요. 그리고 이거 유압 작동류 통으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겉에다 지금 구멍 뚫어갖고 유명계 달고 뭐, 그리고 또 이 뒤에 오일 고크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타공해갖고 또 니플 부싱도 또 용접도 해야 되고,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모터가 또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터 브라켓 달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조가 물론 이제 기르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개조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값, 또 인건비, 그걸 계산한다 그러면 뭐 기존 기계를 차라리 팔고 바꾸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 개조하면 또 원래 나온 제품보다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제품까지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폭이 30cm짜리 광폭 일자날이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새로 이제 제작돼 나가는 거 폭이 18cm짜리 일자날이 나갈 겁니다. 대신에 이 날은 철 두께가 12mm예요. 12mm인데 새로 하는 건 16mm예요. T-Y보다 더 두꺼워요. 그리고 재질은 뭐 얘는 지금 12T는 S45인데 16T는 S45이 안 써요. 왜냐하면 T수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은 사실 얘네들은 땅을 찍지 않기 때문에 이빨이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T수가 두꺼워지면은 기존의 그 13cm짜리 기본 통날도 두께가 50mm였거든요. 걔도 GS400 썼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16mm도 GS400 쓰고 12mm는 45질 쓰는 이유가 이게 휠 수가 있어요. 12mm는 16mm는 안 휘어요. 근데 12mm는 휘어요. 그래서 그 휘면상을 GS400을 쓰면 더 강하게 많이 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2mm와 9mm 날은 S45를 쓰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다 많은 장작을 패면서 실험을 해가면서 소재를 어떤 걸 써야 될지를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12mm지만은 그 16mm 못지않게 소재가 45C하고 GS400하고는 그 휘면상에 대한 그 내구성이 많이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16mm 이렇게 크게 만들면 되게 무겁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12mm로 T수를 낮추고 대신 소재를 45C로 쓴 겁니다. 좀이라도 가볍고 내구성 좋게. 자, 이렇게 해서 굴착기 연결용 SSL 90-600T 굴착기용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갈보 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